네, 이제부터 기자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차례로 호명하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분들께서는 먼저 소속과 이름을 밝혀주시고요. 가급적 중복된 내용은 피해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좀 안 보여가지고요. 그 앞에 계신 분들이 좀 잘 안 보여서 먼저 제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좀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신문의 최기창 기자부터. 네, 안녕하세요. 전자신문 최기창 기자입니다. 일단 취임 1년 축하드리고요. 우선 지금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많이 안 오르고 있다는 평가가 있는데, 지금 이슈들은 너무 많은데 상대적으로 좀 지지율이 안 오르고 있다는 평가를 때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고, 그걸 좀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이 좀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만큼, 또 우리 민주당 당원들과 지지자분들이 원하시는 만큼 지지율이 50%를 확실하게 넘기면 좋겠지만, 정치의 현실은 그러지 못해서 안타깝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봐 주실 점은, 지난 민주주의 대한민국 헌정 역사에서 대선에서 진 정치 세력이 집권 세력보다 높았던 사례가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지지율이 조사기관마다 들쭉날쭉하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지난 시기에 집권 세력의 절반 정도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저희가 자부할 일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는 선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기대에 맞춰서 좀 더 치열하게 정권을 견제하고 대안을 만들어내고 국민 곁으로 더 다가가서 더 많은 지지를 획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앞쪽으로 좀 가겠습니다. SBS의 한서영 기자. 소속을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대표님 우선 1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오늘 모두 발언에서 반가웠던 것이 대표님의 개인적인 사법 리스크 언급이 없었던 점에서 반갑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존에 그 기자간담회 때 어떤 말씀하셨는지 쭉 봤더니 최근이었던 2월 23일에 법치의 탈을 쓴 사법사냥, 1월 30일에 검찰권 남용의 대표적 사례, 지난해 10월에 단 한 푼의 이익 취한 바 없다. 대표가 말씀하시고 언론이 다룬 대부분의 내용이 대표 개인의 어떤 사법 리스크 관련 내용으로 좀 채워져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당원이 200만 명이 넘고 야당이지만 의석수 제1당 대표 기자간담회 자리마다 사법 리스크가 주요하게 다뤄진 점에 대해서 좀 사당화가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민주당 한 의원님이 SNS에 미래도 유능함도 혁신도 통합도 없다, 이런 평가를 내리기도 했는데요. 지적하는 정부 여당의 실정을 견제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면모 좀 부족했다는 평가도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집권 정부 여당이 국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겠다라고 제안하고 또 제시하고 또 그에 대해서 견제, 비판, 협력하는 것이 야당의 역할인데, 지금은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완전히 바뀌어서 야당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여당이 발목 잡게 하는 그런 해괴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또 국민 여러분께서도 보시는 것처럼 정부 여당은 국가 권력을 통째로 가지고 있고, 그 권력을 민생의 개선이나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지금 정부는 국가 권력을 오로지 권력의 보위, 반대 세력에 대한 탄압, 파괴, 그리고
자기 정치 집단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남용하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야당이 끊임없이 법안을 내고 민생 추경을 제안하지만 법사위를 이용해서 또는 대통령 거부권을 활용해서 강력하게 이를 저지하고 있는 여야가 뒤바뀐 모습을 여러분께서 보고 계실 겁니다.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우리 민주당은 민생 중심, 국민 중심으로 끊임없이 대안을 내고 정부의 이 폭력적 지배 행태를 지적하고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할 것입니다. 사법 리스크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검찰 스토킹입니다. 지금까지 이 정권 들어서만도 2년 가까이 40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통해서 그야말로 먼지 털듯 털고 있지만 단 하나의 부정 증거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실력을 자랑하는 특수부 검사들이 올인해서 한 개의 지방검찰청 규모로 장기간 수사를 하고 있지만 실체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경기도청에는 일회성 압수수색이 아니라 23일간 아예 출장소를 차려놓고 전 공문들을 뒤져서 무려 6만 7천 건의 문서들을 압수해 갔습니다. 그리고 전화조사, 소환조사를 포함해서 저희가 듣기로는 2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대가 부당하게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너 왜 공격당하느냐라고 한다면 대체 야당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를 목표로 해서 정치적 공세를 벌이는 것을 가지고 왜 정치적 공세를 당하느냐라고 문제 제기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KBS의 최유경 기자. 소속을 다시 한번 좀 제가 얘기를 했지만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KBS 최유경입니다. 내년 총선 전략 관련해서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요새 당내에서 의원님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이 이재명만으로는 안 되지만 이재명 없이도 안 된다 이런 표현을 자주 쓰시더라고요. 이 표현에 대표님은 좀 동의하시는지 궁금하고 이런 분석이 왜 나온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만약 이재명만으로는 안 된다 이 부분에 좀 방점을 찍어서 생각해 본다면 다른 의원님들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확장적 리더십이나 플러스 알파를 어떻게 좀 구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총선의 전략도 전술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결국 얼마만큼 국민들의 지지를 획득하느냐라는 것이 핵심 아니겠습니까? 총선은 특히 이번 총선은 이 윤석열 정권의 폭주, 폭력, 억압, 그리고 퇴행을 저지하느냐, 심화시키느냐가 결정되는 분수령 같은 선거입니다. 지금도 국회에서 과반수를 차지한 우리 민주당이 막기 때문에 제도, 시스템 개편을 통해서는 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년 선거에서 법과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권력까지 가지게 될 경우에 대한민국 정치가 얼마나 후퇴하고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망가질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퇴행을 막고 또 대한민국의 전진을 담보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단 한 석이라도 이겨야 합니다. 그 길에 우리는 모든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고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분담해서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누가 있으면 되고 누가 없으면 안 되고 라는 문제로 접근할 게 아니고 백지장도 맞드는 심정으로 고양이 손까지 빌리는 심정으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인들의 이합집산으로 밀실논의로 그 나라의 정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주권자인 국민들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국민들의 기준에 맞게 우리가 행동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국민이 민주당 지지자 그리고 당원들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지하는 모든 세력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넓게 판을 벌리고 포용적으로 그리고 혁신적으로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의받겠고요. 제가 이쪽으로 했으니까 이쪽으로 좀 가겠습니다. 뉴시스의 여동중 기자. 네, 뉴시스 여동준 기자라고 합니다. 모두 발언에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하시겠다고 밝히셨는데, 사실 지금 최근에 검찰 조사 관련해서 출석 조율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단식하는 게 그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단식 기간 중에 혹시 검찰 출석에 응하실 생각이 있으실까요? 제가 단식을 한다고 해서 일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주어진 역할을 포기하는 일은 없습니다. 검찰 수사 역시 전혀 지장받지 않을 것입니다. 네, 다음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